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사이킥 합타임. 연말까지 130만을 추구하는 네. 꿈꾸는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연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예. 매주 수요일이면은 제가 언론학사 하는데 아, 맞습니다. 지난주까지 KBS에서 했다면 오늘은 MBC 본부에서 합니다. 아, 드디어.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10층에서 하고 2층으로 내려가서 네. 바로 타면 되니까 시간 되신 분들은 9시에 함께해 주시고 지금 방통위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퇴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또 다른 분이 오셨고 김홍일 내정이 됐고요. 청문회 거쳐서 이제 최종 임명이 됩니다. 네, 관련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어제도 마이코플라즈마 지금 중국에서 엄청 지금 유행인데 그랬죠, 또 그랬죠. 소아들에게 감염이 잘 되는데 정부 대책이 하나도 없어서 걱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맞습니다. 제 눈과 귀를 의심할 만한 뉴스가 또 한 개가 있었는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원장님이십니다. 이분이 의료정책 포럼에 실은 글인데 거기에서 필수 의료 위기와 의대 정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아과 오픈런 관련돼서 이 원인이 사실은 저출산으로 소아 인구가 감소하면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어려운 것이 이제 근본 원인인데 게다가 젊은 엄마들이 최근에는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동네 소아과가 문을 닫는 경우도 늘어났고 또 직장인 엄마들이 늘어나면서 아침 시간에 환자가 집중되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그 다음이 그럴 수 가장 있어. 큰 문제입니다. 더러 젊은 엄마들이 진료를 마치고 친구들과 브런치 타임을 즐기기 위해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다. 진짜 are you kidding me 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놀리는 겁니까? 이 오픈 are you 애엄마 kidding me? 입장에서 애엄마 입장에서 아이 엄마 입장에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분은 오픈런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것 같아요. 소아과 의사가 아니신 것 같아. 일단 이 기본적으로. 오픈런은 내가 그때 가서 아침 일찍 진료를 보고 싶은 마음에 가는 게 아니고요. 예. 이때 진료 예약을 하지 않으면 당일에 진료가 불가능이에요. 이 사람이 그랬어요. 오픈 시간에는 몰려드는 경우가 오픈 때만 런이지 낮에는 스톱이다. 여보세요. 2시에 가면요. 진료를 못 한다고요, 원장님. 예약이 꽉 차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이 오픈 런에 대한 개념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빨리 진료를 받고 싶은 게 아니고요. 네. 아침 9시부터 6시 이전에 진료가 가능한 그 당일에 진료를 봐야만 하는 정말 그런 엄마들이 밤 한숨도 못 자잖아, 애가 아프면은. 네. 그 한숨도 못 자는 눈을 비벼가면서 줄을 서는 겁니다. 전혀 현실을 모르시네 이분이. 이분이 무려 의료정책연구원 원장님이에요. 상황 파악이 안 되셨어요. 지금 이분이 하셔야 될 얘기는 일선에서 정말 고생하고 헌신하시는 소아과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분들이라도 지켜야 되고 그럼요. 그리고 엄마들이 뭐 악의적인 소문 저희가 진짜 소아과 가보면요. 무조건 90도 인사에 어떻게 왜냐하면 소아과 지금 전문의분들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모님 물론 이제 그런 물론 어느 곳에나 블랙 컨슈머는 있을 수 있죠. 있지만 블랙 대다수의- 컨슈머라고 얘기하는. 근데 네. 사실 부모들이 다 자식 가진 죄인이라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어딜 가면 우리 아이를 맡기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목소리 한번 크게 내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기도 네. 하죠. 물론 학교 현장에도 블랙 컨슈머 같은 행동을 하는 학부모님도 계시고 네. 또 소아과에도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소아과 오픈런의 원인입니까? 아, 소아과 오픈런의 원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브런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친구들과 브런치 타임 마치 허영에 들뜬 사람인 것처럼 젊은 엄마들을 그리고 죄송하지만 한 번이라도 육아를 하루 종일 해보셨습니까? 제가 1년 동안 육아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네. 아이가 아픈 경우에 하루 일과를 제가 읊어드릴까요? 브런치는커녕 한 끼도 제대로 먹기가 맞아요,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 안 되시고 이런 걸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게요. 이분이 또 응급실 뺑뺑이 문제도 언급을 했는데 환자 분류와 이송을 담당하던 1339 응급콜이 119로 통폐합이 되면서 생긴 일인데 전문성 없는 소방대원이 경증 환자를 대학병원으로 보낸 게 이유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이분은 뭔가 이 사람이나 직업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네.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의사나 의료인에 비해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죠. 네.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는 네. 어떻게 그리고 어디로 이송해야 되는지는 의사들보다 더 잘합니다. 그러면 당연하죠. 자 그런 경로를 잘 아는 현장에서의 대처 능력과 그 현장에서 다른 응급실로 가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 추가적인 의료 인력이 네.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네. 전문성 없는 소방대원, 니들이 전문성이 없잖아.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리고 원인 파악을 이분은 정말 상황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올해만 하더라도 구급차 안에서 사망을 했던 가장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원인이 수술 가능한 중환자 병상이 없어서예요. 병원 못 지금 찾아서 돌아가셨다고요. 6월 14일 KTV 정책 뉴스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구급차 제2송 사례가 3만 7천 건인데 가장 큰 이유가 전문 의의 부재고 두 번째는 병상이 부족한 겁니다. 원인이 이 두 가지에 쏠려 있는데 지금 전문성 없는 소방대원이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의 언론 탄압의 수위가 점점 전입 가경이다. 한겨레에서 이제 검찰 윤석열 검증보도 수사 전입 가경 언론사 대표 압수수색이라는 이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네.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검증 보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뉴스타파 대표의 집까지 이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9월에 뉴스타파 사무실 압수수색했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언론사 대표의 이 서대문구에 있는 집까지 압수수색한 거는 전례가 찾기 힘들다라고 한겨레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자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 뉴스가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뉴스타파 측에서는 뉴스 자체는 가짜가 전혀 아니다. 네. 다만 여기에서 신학림 씨와 그 김만배 사이에 돈이 오고 갔던 것 이거는 문제다라고 해서 관련해서 조사단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네. 신중하게 또 긴 시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돈 오고 간 문제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은 뉴스가 잘못됐다. 근데 이게 명예훼손 내지는 선거법 위반까지 가려면 고의가 있어야 돼요. 가짜인 줄 알고도 일부러 이런 방송을 냈다. 네. 그리고 목적도 있어야 돼요. 낙선을 목적으로. 목적범이에요. 네. 선거운동, 선거법 같은 경우는. 즉 고의도 있었고 목적성도 있어야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입증 자체가. 그런데 지금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 뭐냐면 자 네. 보세요. 김만배, 신학님, 그다음에 뉴스타파 보도한 기자 봉지욱 기자죠. 봉지욱 기자. 네. 한상진 기자인가요? 네, 한상진 예, 기자인 한상진 것 기자. 같아요. 네. 봉지욱 기자도 있을 겁니다. 아마 다 압수수색. 신전 위원장이랑 김 씨의 대화를 보도한 한상진 기자. 한상진 기자. 네. 이런 분들이 다 알고 고의를 가지고 고의가 있고 가짜 뉴스지만 이거 내가 보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시켜야 되겠다는 고의 플러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에서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낙선시켜야 되겠다는 목적까지 다 입증이 돼야 돼요. 그러면 네. 지금 뉴스타파 대표 대표자를 대표에 대해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뉴스타파 대표까지 다 짰다. 그리고 거기는 또 민주당이 사주를 했다라고 하는 거라서 민주당 그다음에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네. 김만배, 신학님 보도를 한 한상진 데스크를 본 뉴스타파의 데스크 네. 간부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목적범이자 고의범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를 어떻게 입증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일단 정말 변호사로서 이건 진짜 입증이 어렵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압수수색을 막 해제끼는 건 뭐냐? 네. 칠링 이펙트죠. 겁주는 겁니다. 어. 이건 그냥 뭐 법률 용어에도 나오고 봉쇄소송, 칠링 이펙트 이건 여기저기서 다 나오는 얘기예요. 겁먹어라. 겁먹을 진저. 당신들이 겁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압수수색을 들어간다. 네. 우리는 방심위에 고소고발한다. 방심위에 신고한다. 뭐 아니, 이런 거죠. 이걸 100번 양보하더라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이 됐잖아요. 예. 내가 만약에 낙선이 돼서 이것 때문에 낙선이 됐으면 이거에 대해서 되게 화가 많이 나서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이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그리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그래야 앞으로 다른 언론들이 지금 당선 여부 선거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니, 바이든 날리면 이후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저희 프로그램도 너무 눈여겨 많이 보고 계시고 귀 기울여 듣고 계시고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지극히 국민들이 알아야 된 정상적인 보도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본인의 명예훼손이다 하면서 이렇게 언론사 대표까지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너무 무리한 시도 아닌가? 이게 통합니까? 저는 이게 이럴 뿐만 아니라 이게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 네. 그대들이여 칠링 이펙트를 알아서. 효과를 발휘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저는 언론에서도
뉴스타파만 그런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이다. 아, 그럼요. 네. 언론은 기자 정신을 이럴 때 더 발휘할수록 언론사가 뜹니다. 자, MBC 신장책 뉴스타일 기계 왜 1위입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기자분들 용기 내주시기 바랍니다. 빛이 날 겁니다. 네, 3부에서는 2023년 부동산 이슈 특집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의 앞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